광주 전남 지역의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공조 등 철저한 방역 체계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인 광주와 전남 지역을 지키기 위해 주요 관문과 대중교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광주 시내 한 아파트에 수질 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가 섞인 수돗물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남지사가 교류 협력 사업을 7년 만에 재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환자가 나온 전북 순창에서는 마을이 통째로 격리됐는데 이 환자가 다녀간 병원의 의사들은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의사들은 광주에 살고 있는데요. 순창구는 오늘의 이 사실을 광주시에 통보했고 의사가 항의하자 격리 수준까지 낮춰졌습니다. 저 소식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최초의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인 72세 여성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건 지난 4일 오후입니다. 순창구는 이 여성의 동선을 확인해 순창의 정형외과와 내과를 들렀던 사실을 파악하고 의료진들에게 자택 격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인 정형외과 원장과 내과 원장과는 연락이 닿질 않았고 이들은 결국 지난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담당 원장님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렸고 병원 측 관계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이 의사 부부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문제의 환자가 자신들의 병원을 들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이 자신들을 자택격리자로 분류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부인인 내과 의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한 남편 정형외과 원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 진료를 해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저는 증상 나오기 전에 봤는데 저를 격리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 환자가 지금 환자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일 발열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 사람 지나가면 다 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라북도는 정형외과 원장의 격리 단계를 자택격리에서 일상격리로 한 단계 낮춰서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첫 양성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순창보건소 담당자하고 통화돼서 명단 중에 우리 있냐 없냐 이 4명 위에 있냐 없냐 해서 사실 오전 중에 저희들은 파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항의를 받고 감시 대상의 정도를 낮춰주고 닷새 만에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주는 등 자치단체의 혼란스러운 대응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 감시 대상자는 3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 대상자는 자택격리자 14명, 일상격리자 14명 등 모두 18명이고 전라남도의 감시 대상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의심 환자 2명은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너나 없이 애를 쓰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운행 대기 중인 고속버스에서 방역요원이 특별 소독을 실시합니다. 타 지역을 오가는 버스를 통해 메르스가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환기구와 의자 등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터미널 화장실에는 손소독기구를 설치하고 버스에도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해 원하는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적어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만큼은 좀 불안감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모든 시내버스와 택시에 손잡이와 의자 등 승객의 손이 닿는 곳을 소독하고 손세정제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주요 관문인 송정역과 광주공항에 발열 측정기를 설치해 메르스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서 발열 측정기를 설치하는 건데 국제공항에는 지금 돼 있지만 국내 공항에는 지금 안 돼 있어서 조선대병원과 보훈병원 등 광주와 전남 50여 개 의료기관엔 선별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일반 환자들과 분리시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심되는 환자가 들어와서 전파를 하게 되면 병원 내 감염이 생겨서 사망률도 놀라파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할 목적입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병문안 등과 같은 치료 목적 이외의 병원 방문을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지하수가 섞인 수돗물이 최근 몇 달 동안 공급됐습니다. 수돗물을 덜 썼으니까 요금은 줄었겠지만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가 건강을 해치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이기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김용문 씨는 최근 들어 수돗물 쓰기가 꺼림칙할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지하수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피부가 민감한 터라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큽니다. 약 한 달씩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려울 때, 안 가려울 때는 가급적이면 복용을 않고. 540여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비상급수용 지하수가 공동 물탱크에서 수돗물과 혼합돼 각 가정에 공급돼 왔습니다. 세대에 공급된 지하수는 먹는 물로서 수질 검사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검증조차 되지 않은 물을 가정에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아파트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석 달여 동안 매달 3, 4천 톤씩의 지하수를 수돗물에 섞어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일단 폐쇄 조치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급하면 공급받는 대로 그 상태에서 받아서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생은 공급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에서 여름철 각종 질병이 물을 통해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하수가 섞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남쪽 땅끝에 있는 전라남도가 북쪽의 땅끝인 함경북도와 이른바 땅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금도 마련돼 있는데 꽉 막힌 남북 관계가 걸림돌입니다. 문유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땅끝 교류 사업. 북쪽의 땅끝인 함경북도에 산물을 위한 미역과 이유식 등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반도의 땅끝인 전라남도와 함경북도 사이의 교류와 협력, 약칭 땅끝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평양의 발효콩 빵 공장 건설 지원을 끝으로 중단된 전남의 대북 교류 사업이 7년 만에 재추진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 6.2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되는 해여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평화와 통일 문제, 민주주의 문제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승인 여부입니다.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24 조치로 민간 차원까지 교류협력 사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땅끝 교류 사업도 인도적 차원이라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전남도의 실무부서도 회의적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이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언급마저 꺼리고 있습니다. 전남이 조성한 남북 교류협력 기금이 21억 원. 다른 시도 기금도 5.24 조치 이후 대부분 금고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땅끝 교류 사업이 험난한 난관을 이겨내고 민간 교류 협력의 숨통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 등록이 공식 마감된 가운데 마감 시한을 넘겨 등록하는 선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오늘까지 등록한 선수와 임원은 131개국에 12,000여 명으로 지난 3일 마감 때보다 16개 나라에 1,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위는 개인별 종목 조추첨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등록을 계속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생아를 택배로 보낸 30대 엄마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는 동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우체국 택배를 들고 있는 한 여성이 자신의 순번이 되자 들고 있던 택배를 직원에게 올려놓습니다. 35살 이모 씨가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뒤 일주일 만에 나주에 있는 친정집으로 택배를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아 살해 혐의와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어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다 말밖에 말이 없어.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영아를 택배로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러 영아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데 아이가 울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봐 아이의 입을 2차례 막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의 입을 막은 것 자체가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 및 피의자의 행동으로 보아 영아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한편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 아빠를 특정한 후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모 중학교 학생 수십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다녀온 광주시 서구의 모 중학교 1학년 학생 90여 명이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수련원에서 수거한 식재료와 가건물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가는 등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구례군 구례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마주오던 승용차 등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6살 허모 씨가 숨지고 버스 운전자 58살 조모 씨가 크게 다치는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광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형 공사를 따내게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시청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이전 공사와 철거 업체 선정을 미끼로 13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개교 63주년을 맞아 교직원과 동문,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대학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희중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2명이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을 받았습니다.